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 중국 양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중국 양해를 기점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시장에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큰데 실제로 중국 경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하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많이 유입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챗 GTP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환율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유입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양회도 양회고 중국 경기 회복도이지만은 챗GPT나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로 인해서 좀 외국인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 양회 개막한 가운데 이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 5% 안팎으로 잡으면서 좀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좀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 5.5%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와 다르게 5.0%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꼭 달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오히려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이후부터 계속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굉장한 신흥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기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률은 그만큼 매년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이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좀 상회하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양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전인대에서 나타났던 이 정부 공작 보고서를 보면은 결국에는 소비와 투자를 같이 진작하겠다는 경기 부양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산업재라든가 소재에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든 결국에는 디렉션 자체는 결국엔 경기 부양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앞으로 2주 가까이 진행될 양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양회 주목할 만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총리 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9일이나 10일쯤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13일 날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 총리가 어떻게 경제 정책 방향성을 해 나갈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차기 총리 같은 경우는 상해 당석이었다는 점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당석이였긴 했지만 결국에는 친 시진핑 파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하자는 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양회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중국 내에 이런 친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친화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규제 완화 관련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양회나 이 정책 나올 만한 정책 관련해서 수혜주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수혜를 가둬두자라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좀 시연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와 그리고 투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이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규제 완화는 중국 내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 이런 성장주들의 긍정적이겠지만 한국으로 이제 내려와 본다면은 결국에는 중국 소비 진작이나 중국 투자 정책이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중국 소비에 대한 뭐 쿠폰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소재라든가 산업재에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의류라든가 화장품 업종에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렴한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의류라든가 뭐 화장품, 산업재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중국 양회 앞두고 경기 부양 수혜주로 철강주를 많이 꼽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중국 양회를 기점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철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이 2주간의 이제 양회가 있겠지만 철강 섹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그동안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5.0이라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 설정된 부분에 의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의 랠리가 일시적이다라기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모멘텀이 좀 더 높고 업사이드 리스크를 가늠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 시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가 좀 변동성이 좀 갇혀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국면에 보고 있고요. 그런 박스권에 갇힌 이유가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이 높아졌던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 미국과 다르게 좀 바닥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높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하단이 지지된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락이 더 남아있다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악재들보다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호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차이겠지만 결국에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희는 결국에는 이 호재가 악재보다는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스피의 저점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3, 4월까지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철강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철강이나 화장품, 의류주 관심 둬야 된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연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